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춘문예 당선작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읽어볼 작품은 202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서 당선된 변혜지 시인의 언더독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번 연도 세계일보에서는 하나의 당선작을 내지 않고 두 편의 가작을 내었는데요. 변혜지 시인의 언더독 외에 한준석 시인의 돌고래 기르기도 당선작으로 뽑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언더독이라는 작품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제가 들려드리는 해설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의 감상이므로 여러분 본인의 감상에 참고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독 변혜지. 이 세계를 네가 구했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린다.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서 꿈속의 나는 아름다웠다. 나의 아름다움이 나의 의지와 무관하였다. 눈을 빼앗길 만한 장면이어서 나는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내가 누워 있었고 살아남은 모든 이들의 행렬로 거리가 잠시 가득 찼다.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구했나? 나의 궁금증이 이 세계와 무관하였다. 연인이 내게 입을 맞추며 엄숙하게 사랑을 맹세하였고 잠들었던 관객이 영화의 결말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듯이 나는 영문 모를 격정에 휩싸였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꿈속에 나를 향해 소리치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일제히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다. 나의 격정이 나와 무관하였고 화관에 누운 내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 것 같았고 나는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 자,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시는 현실의 화자가 꿈속의 화자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과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의 구조로서는 이러한 방식인데 이 시의 내용을 바라보자면 저는 이 시를 자발적 자아와 비자발적 자아와의 대립의 시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두고 이 두 자아가 대립하는가 하면 화자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몸이라는 것은 정말 육체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아가 깃들어 있을 만한 실존의 공간으로서의 몸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시를 이러한 대립의 구도로 보았는지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시작은 이 세계를 네가 구했어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구의 너라는 대상은 꿈속의 화자를 의미합니다. 아래 연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둘러싸여서 꿈속의 나는 아름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름다움은 나의 의지와 무관한 것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에서 보이는 장면은 꿈속의 화자는 어떤 세계를 구한 존재이고 이 존재를 어루만지면서 사랑해주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꿈속의 화자는 그러한 영웅적인 이야기에 걸맞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러나 보통의 꿈이 그러하듯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연에서 보면 이 장면은 너무나 눈을 빼앗길 만큼 멋진 장면이어서 이 세계와 어울리는 음악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꿈속의 장면을 조정 중인 것이겠죠. 그런데 꿈속의 화자는 화관 속에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로 누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꿈속의 화자는 세계를 구하고 죽음을 맞게 된 그러한 영웅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리는 살아남은 이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꿈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는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세계를 구했는지. 그러나 이 궁금증 또한 이 세계와 무관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인은 내게 입을 맞추었고 사랑을 맹세합니다. 갑자기 이 꿈을 바라보던 화자는 영문 모를 격정에 휩싸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장면 속에서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것일 겁니다. 가령 나를 빼앗긴 느낌. 화자는 그래서 소리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건 네가 아니야. 꿈속의 화자를 상대로 네가 나의 거짓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자신을 바라봐주던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노려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었는데 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실제 내가 아니라 꿈속의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는 행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격정은 또한 자신과 무관했고 화관에 누운 내가 나를 비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승리의 웃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 것 같았고 나는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했다라고 끝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꿈속의 세계의 당사자인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격정에 휩싸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그 방법으로서 이 세계에 무언가를 두고 나갈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꿈속 세계의 당사자인 나가 있고 꿈속 세계의 관객인 나가 있으며 이 둘을 보고 있는 실제의 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꿈속 세계의 당사자로서의 나는 화관에 누운 영웅의 모습이고 꿈속 세계의 관객으로서의 나는 그 장면을 부정하는 어떤 영광을 빼앗긴 이 둘과의 싸움에서 일시적으로 패배한 사람으로서의 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의 연출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 속의 자아들끼리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실제의 나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그 방법으로서 이 세계에 무언가를 두고 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에 두고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장면들이 펼쳐졌는지를 그 의미를 더 자세히 헤아려 보겠습니다. 일단 두고 나가야 할 것은 아마도 내 것이 아닌 것, 타인이나 타인의 산물일 것입니다. 잠시 다른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것이 주식이 있고 지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때 회사의 대표는 지분의 51% 과반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뜻대로 이 회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가 49% 아래의 지분을 갖고 있고 주주가 51% 이상의 지분을 갖게 된다면 이 회사는 주주의 뜻에 의해서 굴러가게 되지 대표의 결정권이나 선택 의사와는 무관한 회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이 과반 이상이 주주에게 간다는 말은 이 회사라는 것을 나라고 보았을 때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것, 타인의 것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가령 어떤 세계의 대립구도로 보았을 때 중립국들이 자유롭지요. 중립국들은 어디에도 딱히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행보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중립국이 아닌 어떤 세계의 국가들은 힘의 균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를 수없이 계산을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싫다면 모두가 중립국이 되면 될 것이겠지만 이 중립국은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사람을 더 크고 거대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것에 더해서 타인의 것을 빌려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타인의 것이 비중이 더 커지게 될 경우 나는 분명 나이긴 하겠지만 내면 안에서는 어떠한 괴리와 분열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타인에게 빼앗긴 자신의 모습이 화관 속에 누워있는 화자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관객으로서의 나는 지분을 과반수 빼앗긴 대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반수를 가진 주주와 과반수 아래의 대표 사이의 싸움은 당연히 주주의 승리일 것이며 대표의 입장은 언더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언더독이라는 것은 개의 싸움이 있을 때 약해서 질 것 같은 개를 의미하는 말이죠. 이 언더독 상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이 꿈의 구성 방식을 알아낸 화자는 무엇을 두고 나가야 이것을 풀 수 있는지에 대해 비로소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개입을 줄이는 것, 타인으로부터의 개입을 줄여서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 꿈을 벗어나는 방법임을 느끼고 있는 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경이 펼쳐지게 된 데에는 우리의 세계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언더독이라는 것은 어떤 순수한 자아가 세상을 향했을 때 처하는 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순수한 자아는 언제나 언더독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나 이 힘을 잘못 빌려왔을 때는 아예 자신을 잃고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런 점에서 이 불가피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비자발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을 것이고 순수한 자기 그대로의 어떤 자발성을 가진 자아가 있을 때 이 균형이 깨진 상태를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의지와 무관하고 또 무관하고 어떤 것이 무관하고 이어지는 장면 구성 등이 이러한 해석의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선 소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응원, 채찍, 사랑. 빗장표 안쪽에 양을 기르는 친구가 있었다. 그 이야기가 아름다워서 나는 언덕을 갖고 싶었다. 언덕 위에 양을 풀어놓으면
양은 언덕 너머로 넘어가 보이지 않았다. 때로는 시를 써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너를 생각하면서 썼다고 말해주었다. 누군가 그 사람들을 몰고 언덕 너머로 떠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미워할 사람들이 없어서 나의 미운 구석들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주인공인 시들을 자꾸자꾸 보여주었다. 아무도 나를 데리고 떠나지 않았다. 종종 언덕 너머에서 매하는 울음소리가 들렸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해 하고 매번 같은 대답을 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감사의 인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선 소감 또한 하나의 은유적인 글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언덕을 경계로 내가 있는 곳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양분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자신을 어떤 남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 안과 피 안이라는 어떤 세상의 구분이 있을 때 피 안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은 건너간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양의 울음소리로 응원의 소리가 들려오긴 했지만 누가 자신을 저쪽 세계로 데려다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어쩌면 내가 주인공인 시들에 몰두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으로 아마 시인도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소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마다 상처 치유코자 대변, 과장되지 않은 비유상징어 눈길, 저마다 고립된 외딴 섬처럼 단절과 멈춤이 뼈저렸고 과연 우리가 우리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물음만으로도 버겁고 지난했던 시기. 예심을 거친 몇 편의 시들은 공통적으로 시절의 무력감에 대응하여 이 상처와 아픔을 치유코자 대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문학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을 안기며 시대의 가늠자 역할을 자임하는지 여실히 실감케 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의 역할, 사회적 역할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작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학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였는데 사회적으로 문학이 어떠한 기능을 해주어야 하는지 여기서도 같은 생각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논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작품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방금 읽었던 변혜지 시인의 작품에 대한 내용은 일단 남다른 사유의 깊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되지 않은 비유를 다룰 줄 알았고 절제된 수사의 미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자람을 찾기가 어려웠고 예민했고 부드러웠으며 유연했다고 합니다. 묘사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유의 세계를 보건대 우리 시단에 풍요롭게 해줄 만한 사람이라 여겨서 믿고 뽑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당선자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긴 시간 변혜지의 언더독과 한준석의 돌고래 기르기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아쉽지만 당선에 준하는 가작 두 편을 뽑기로 합의했다. 이 두 편 사이에 저울질을 하기가 마땅치 않았고 그 둘을 동시에 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두 편이 뽑히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래도 간혹 아무도 뽑지 않는 해가 있는 것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두 편이 동시에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만한 작품이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편의 가작이라는 점에서는 두 편 다 신인으로서의 작품에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작품이었겠으나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월등히 다른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구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지만이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이지만 여튼 놓칠 수 없는 사람을 두 명 다 끌어올려준 데에는 충분히 좋은 심사의 역할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심사평을 보여주었던 심사위원은 김영남, 이학성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021년 세계일보 당선작 가작 두 편 중 한 편, 변혜지 시인의 언더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